역사 교과서를 놓고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최근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정책을 돕고 농촌 마을과 교배를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귀농 귀촌 상담소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감독회장직에 복귀한 가운데 감리회가 총실회를 열고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제33회 행정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에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종교 부문 기술이 특정 종교에 편향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교과서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미래엔에서 발행한 역사일 교과서입니다.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단원입니다. 무슬림이 지켜야 할 의무 5가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화로 표현돼 쉬운 이해를 돕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확산 과정을 설명한 단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포함한 다양한 사진을 곁들였습니다. 이슬람 상인의 활약을 기록한 부분에는 이슬람 상인의 가상일기를 써보자라는 학생 창의활동 과제도 있습니다. 반면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해서는 크리스트교라는 이름으로 문화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지학사에서 발행한 중학교 역사일 교과서입니다. 이슬람 세계의 형성이라는 단원입니다. 메카 방향을 알려주고 꾸란을 음성과 문자로 제공하며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휴대전화가 언급됩니다. 학습 목표는 이슬람교의 특징 파악과 이슬람 제국의 발전 과정 습득입니다. 탐구 활동입니다. 이슬람교의 꾸란에 대한 설명과 이슬람교도의 5가지 의무가 소개됩니다. 뒷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슬람교와 한국 최초 이슬람 사원의 사진도 보여주며 이슬람교 신도수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슬람보다 먼저 들어온 종교들의 교회, 성당, 사원 모습의 소개나 신도수 언급은 없습니다. 기독교 전문가들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종교 관련 기술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입니다. 9종 중학교 역사일 교과서의 서술 분량에 있어 이슬람이 무려 46.1%라는 것. 하지만 서술 내용도 사실관계와 불일치하거나 종교 편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이들이 만약 이 교과서를 배운다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친이슬람적인 그러한 느낌도 갖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질 않으니까 분량면에서도 작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폄하까지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종교보다는 이슬람이 월등 우월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각 종교인들은 교과서의 이슬람 관련 서술에 공통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습니다. 어린 예를 들어 중학생들이 그런 특정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기술을 듣게 되면 그게 그 머리에 가서 박혀버린다고. 그래도 불교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가 대한민국 문화 창달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쑥 빠지고 지금 뭐 46%를 이슬람 계통, 지금 그러지 않는 그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넣었다는 얘기는, 이건 우리 애들을 완벽하게 테러 집단을 만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교과서 종교 편향 기술을 둘러싼 논란,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요즘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수인데요. 농촌교회가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박, 깻잎, 고추 등 작은 밭의 농작물 모두 김경선 씨의 자식 같은 보물입니다. 경선 씨가 경북 상주에 정착한 건 1년 전. 아픈 남편을 위해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에 결심은 했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경선 씨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해준 것은 지역 교회가 운영하는 귀농 귀촌 상담소.
이곳에 귀농귀촌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에 입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결심을 한 게. 처음에 올 때는 한 1년 살아보고 결정을 하자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땅 샀어요. 집 지으려고. 낙동 신상교회 김정화 목사는 그동안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과정을 보면서 기존의 지역민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도 떠나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 김 목사는 지난 2016년 귀농귀촌 상담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분들과 어떤 대화를 해줘야 되고 그분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모르고 있어요.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상담소를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다시 귀농 실패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걸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저는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의 지원을 받아 상담소가 마련한 귀농인의 집은 예비 귀농인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농촌 적응은 물론 부족한 농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개설할 당시 주변에 만류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멘토로 자처할 만큼 든든한 후원자가 됐습니다. 여기가 마을 입구이고 그리고 또 교회 교인들이 다니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오가는 모든 분들이 저를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컸습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촌교회들의 상담소 설립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는 지난 8월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 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정화 목사는 예장 통합사나 농어촌 교회 가운데 귀농인과 귀촌인, 귀여인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교회들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농촌사회의 활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분들이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이분들을 소개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가면은 자기와 생각이 맞는 상담소로 가서 거기에 그분들과 상담을 해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저는 협의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이 농촌 마을을 살리고 나아가 농촌 교회를 살리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는 일이 이제는 예산일이 돼버렸습니다. 양주의 한 교회가 지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함께 성장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신현철 기자입니다. 양주시 광정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이곳에 위치한 양주 진리교회. 베트남 현지에서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고 훈련하는 사역을 하던 최하경 선교사는 2012년부터 양주 지역의 다문화 가정의 방문 사역을 진행하는 중 자연스레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주 예양교회의 함꾼 프로젝트의 첫 수혜자가 된 양주 진리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 충원을 통해 다문화권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늘 꿈꾸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예양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 주일학교를 정말 전적으로 다 해주시고 저희들은 또 신방하면서 이 가정들을 전도하고 애들을 전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애들도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모르는 거 뭐 잘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진짜 이런 주일학교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양주 예양교회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지역교회와 함께 나누고자 함꾼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다양한 부서의 일원이 모여 단순 교사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해당 교회의 주일학교가 자립되는 것을 목표로 교사 교육과 함께 전도, 신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양교회 각 교회학교 교사들이 향품 사역의 뜻이 있는 교사들을 자원받아서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주일에 예배 사역이 있고 또 동네 전도가 있고 토요일에는 가정 신방도 함께 병행하면서
양주 진리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양교회는 양주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팀을 늘려나가 섬기는 교회 또한 확장할 계획이며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교회와의 연합으로 지역의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파에 힘쓸 예정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교회 학교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을 이 함꾼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1호 교회 넘어서 다음으로 할 때는 2개 팀이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는 3개 팀이 움직여지고 그러면 이 확산 속도를 좀 더 높여갈 수 있으라 생각하고요. 그런 바람대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교회의 성장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다음 세대 그리고 지역교회와의 동반 성장을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프로젝트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법원의 직무정지 취소 판결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감독회장직에 복귀한 가운데 감리회가 제32회 10차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이 개회 선언을 한 뒤 의사봉을 전달받은 전명구 감독회장은 총실위를 주재해 기독교타임즈와 게시판 등에 제33회 행정총회를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자숙과 기도를 하며 보냈다면서 교단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오는 30일과 31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제33회 행정총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목회자 평신도들과 함께 교회의 본질을 찾는 작은 교회 아카데미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교회 아카데미의 위원장 이정배 교수는 이번 아카데미는 작은 교회 목회자, 평신도들과 함께 교회의 본질을 찾고 목회적 사명을 공유하는 토론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촌 요한 피정의 집에서 열리며 두 번째 종교개혁과 작은 교회 운동, 생명 평화를 일구는 마을 공동체 운동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신학과 김선배 교수를 제14대 총장에 선임했습니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은 지난 22일에 이사회를 열고 총장 후보자 9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만장일치로 김선배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침신대 1호 박사인 김선배 신임 총장은 침신대에서 신학 학사와 석사, 박사를 취득했으며 침신대에서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사회복지대학원장과 상담복지대학원장, 교회음악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습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와 아프리카 미래협회가 아프리카 인권과 난민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백석대학교 장훈태 교수가 아프리카 난민과 선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외대 황규득 교수와 전북대학교 임기대 교수도 발제자로 나서 각각 아프리카 인권과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해 본 무슬림의 인권에 대해 전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11월 10일 백석대학교 대학원 비전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선교한국보고회가 오는 31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보고회에서는 선교한국의 성과와 영향력 평가, 한국 선교의 미래 이슈 보고, MK 2018 넥스트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 크림의 문상철 박사와 인터서브 코리아의 대표 조샘 선교사, 선교한국 이대행 선교사 등이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사진작가 이봉준 장로의 바세코의 사람들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바세코에 피는 희망의 꽃, 천국의 아이들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사진전에는 세계 3대 빈민가로 꼽히는 바세코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이 바세코 지역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웃음, 표정, 얼굴을 볼 때 야, 여기가 천국과 같은 아이들 아닌가. 그러면 우리하고 그 아이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천국과 지옥 같은 나라인데도 표정으로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 사진전을 통해서 한국 교인들을 좀
보고 좀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봉준 장로의 바세코의 사람들 사진전은 오는 30일까지 서울 반도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가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신부전과 치매로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온 지 일주일 만에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터슨 목사의 유족은 피터슨 목사의 마지막 말은 렛츠고였다며 기쁨 속에서 임종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생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온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돼 안심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그리스도 우리왕 장로교회를 개척해 29년 동안 사역했으며 메시지 성경 등 책 30여 권을 집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충청노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69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노회 부노회장 박선용 목사는 100여 년 전 한국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힘마저 잃어버렸다며 다시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한반도의 복음화를 이뤄가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원 선거에선 가경교회 박선용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됐으며 목사 부노회장인 유병현 목사와 장로 부노회장인 박종만 장로가 단독 후보로 출마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선 각 부와 위원회 보고 목사 안수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2018년 선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중심인 선교하는 교회라며 이번 선교주의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정체성과 사역을 더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김영동 목사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가 모였다는 의미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클레시아의 복을 받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나라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들과의 좌담회에서는 상당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부부 6가정의 간증과 사역 보고가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돼 참석한 성도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주중앙교회가 2018 영적 대각성 축제를 열었습니다. 청주중앙교회 이강일 목사는 최근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영적 대각성을 통해 잃어버린 은혜와 부르심을 회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집회를 가졌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로 나선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주 목사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죄인들의 이야기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생의 비전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 다음 세대의 복음화와 영적 성장을 위해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원경교회가 2018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서원경교회 바자회는 청주 지역 차상위 계층과 장애우 등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습니다. 지역 주민을 초청한 바자회에선 각종 의류와 먹거리, 생필품 등이 판매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서대전 노회가 대전 평안교회에서 제133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예장 합동 서대전 노회장 오종영 목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선 사업 보고와 안건 토의가 진행됐으며 노회 규칙과 시행 세칙, 위원회 규정을 정리한 노회 종합행정연구위원회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대전노회도 대전 남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장 합동 대전노회장 오명록 목사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경건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선 각 부서와 위원회, 시찰별 사업 보고가 진행됐으며 목사 4명과 강도사 2명의 인허식이 이어졌습니다. 대전광역시 장로연합회가 라온 컨벤션에서 황교안 전 총리 특별 초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됐지만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전한 대전광역시 장로연합회 대표회장 윤택진 장로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장로들이 먼저 교육과 훈련돼야 한다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장로들이 먼저 연합해 기도하는 장로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장로연합회는 대전 지역 2,500개 교회에 장로 5,80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전 제자들교회가 2018 섬김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섬김의 바자회는 제자들교회 성도가 함께 참여해 준비했으며 지역사회 전도 대상자를 섬기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바자회는 전도 대상자와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됐고 의류와 생필품, 다양한 음식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저희 제자들교회에서 진행하는 섬김의 바자회는 매년 가을에 진행되는데 지역사회와 또 전도 대상자들을 섬겨서 잘 대접하고 또 나중에는 교회로 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섬김의 바자회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교회는 목회자 부부와 전도사를 대상으로 제13차 전도 소그룹 세미나를 11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경안노회의 제184회 정기노회가 안동 서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경안노회장 권호수 목사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를 통해 신임 노회장에 안덕제일교회 이휘철 목사가, 부노회장에 현동교회 김영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같은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영주노회도 예천교회에서 제70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노회장 김기태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 예배에 이어 각부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임원 선거를 통해 신임 노회장의 장수교회 강성효 목사가, 신임 부노회장에는 등촌교회 조영광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예장 통합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창립 97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안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세해단교회 소강성 목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동 장로합창단과 CCM 가수 이경미의 특별 찬양이 진행됐으며 남선교회의 행동강령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세계로 부천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김영한 박사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위해 세워진 것이라며 세계로 부천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세계로 부천교회 담임목사 최선 목사는 7,8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내주신 성도님들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1년여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새 성전은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고아들의 비밀 실화를 담은 감동의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비롯해 뮤지컬 광화문 연가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위로를 선사하는 음악을 소개합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1951년 한국전쟁 고아 1,500명이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내졌습니다. 폴란드 선생님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었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마마, 파파라 부르며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8년 후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송환 명령을 받게 됩니다. 2018년 아이들의 생사조차 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폴란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역사 속 어디에도 기록되진 않았지만 가슴에 남아있는 위대한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독실한 크리스천인 추상미 감독과 탈북소녀 이송, 남과 북의 두 여자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만드는 2년의 여정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이 작품 속에 담기 원하시는지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를 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상미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상처를 새롭게 조명하는 관점이었다며 자신의 상처를 다른 민족의 아이들을 품는 데 선하게 썼던 폴란드 선생님들의 실화를 통해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가진 우리들의 상처는 어떻게 성찰되어 왔는지를 되돌아봤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500명 한국전쟁 고아들의 비밀 실화를 담은 감동의 힐링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0월 31일 개봉 예정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주어진 마지막 1분 동안 추억의 여행 가이드 월아가 관객들을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때 그 시절에 대한 회상으로 안내합니다. 뮤지컬 광화문 연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마등처럼 스치는 기억들을 위트 있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드라마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고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들이 어우러져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뮤지컬입니다. 특히 검증된 연기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겸비한 안재우, 이건영 씨를 비롯해 기독 배우인 구원영, 이한밀 씨가 섬세한 표현력과 깊은 감정 연기로 극에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 이영훈 작곡가님께서 암 투병을 하실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을 때 사모님의 이제 말씀이신데 실제로 천사가 이렇게 환상 중에 보이시면서 되게 그러니까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작가님께.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11월 2일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려 2019년 1월 20일까지 감성을 자극하는 드라마와 가슴을 울리는 명곡들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추억여행을 선물할 것입니다. 소아 재활음악 치료사 남진희 자매의 첫 번째 미니 앨범 괜찮합니다. 아티스트 홍성준과 함께 발표하는 첫 미니 앨범 괜찮아는 준재활의학과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내면 아이를 위해 그녀가 만들고 들려주고 함께 부르고픈 소중한 노래들을 담고 있습니다. 감각이 예민해서 자꾸 무언가 무섭고 소리든 시각적이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괜찮아, 울어도 돼, 괜찮아, 넌 소중하니까 무서워도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해주는 노래이고요. 남진희 자매는 아이들에게는 쉽게 괜찮다고 격려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많은 어른들에게도 이 앨범이 위로와 치유, 응원과 힘이 되는 괜찮은 노래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보기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기독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숭실대학교 황준성 총장과 함께 글로벌 기독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숭실대학교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총장님. 예. 이 숭실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얼핏 알기에는 건학 이제 120년이 넘었다. 이렇게 예, 역사가 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좀 소개를 우리 총장님께서 직접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가 이제 건학 121년이 됐고요. 예. 특별히 작년에 이제 건학 120년이 돼서 숭실대학의 또 다른 100년을 향한 여러 가지 이제 비전도 세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우리 대학은 1897년 딱 지금으로부터 121년째 그 북한은 평양에 세워진 특히 미국인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4년제 기독교 민족대학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는 대학이고요. 그때부터 저희 대학의 권학이념은 진리와 봉사로 지금까지 많은 기독 인재들을 양성을 해왔고 특별히 우리 숭실대학이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남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인 1938년 일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지만 우리 숭실대학의 위대한 선배들은 기독교 민족대학이라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문을 닫은 자진 폐교한 대학이 우리 숭실대학의 정체성이고 역사고 가치고 신념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전통 속에서 우리 숭실대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총장님, 최근에 남북 관계가 급변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 한민족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평양 숭실을 재건한다는 선포식을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작년 120주년을 맞아서 숭실 4.0이라고 하는 숭실의 100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선포했고 그 비전 가운데 하나가 평양수실 재건 캠퍼스 회복입니다. 네, 그 뜻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피난 생활하다가 가나안으로 본향으로 가는 네. 그런 심정으로 선포를 했고요. 우리의 본향은 저는 평양숭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시대 통일선도대학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은 이루어 주실 거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본향 통일로 가야 된다. 그게 통일시대 때 숭실대학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게 저를 비롯한 모든 숭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도전이고 또 사명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는 평양수실 재건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지금 로드맵도 만들고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기도로 하루하루 일궈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김윤우 앵커가 언급을 했듯이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통일 한국을 또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높고 또 그 기대감도 실제로 좀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통일 한국을 위한 그 인재들을 좀 양성해야 될 텐데 숭실대학교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통일 한국을 위한 인재 양성 교육 계획 있다면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숭실대학에 부여준 21세기 시대적 사명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평양에서 출발한 그런 모태적인 역사적 당위성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통일 교육에다 상당히 학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이걸 정부가 인정해서 저희 숭실대학을 통일선도대학으로 지명을 해줬고요. 저희는 국가로부터 통일선도대학으로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학교 안에 다양한 통일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한번 해봐드리면 우리 학교가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입생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교양 필수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숭실대학에 들어오는 모든 새내기들은 이 교양 필수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통일 교육을 받아야 무조건 들어야 되는군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경에다가 통일 리더십 연수원이라고 따로 통일을 리더십 시키는 연수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가서 2박 3일 동안 또 합숙하면서 통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통일에 관한 비전을 쉐어하고 또 미션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일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학교 안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목회자 중심이긴 합니다만 뭐 일반인도 가능하고 미래 세대 통일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석박사 과정으로 저희가 학위 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통일만을 연구하기 위해서 숭실 평화 통일 연구원을 또 학교에서 만들어서 교육과 연구를 백업해주는 그런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숭실대학만 유일하게 통일한국세움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숭실대학의 통일교육과 통일연구, 통일사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이 숭실대학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숭실대학교가 통일시대를 전략적으로 준비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통일과 관련한 특별한 포럼 2018 목회자 통일준비 포럼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금년이 아마 8회가 되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에 있는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에서 주관하는 일인데요. 우리 한국의 이제 목회자님들 중심으로 해서 미래 세대의 통일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포럼으로 올해가 이제 8회째가 됩니다. 근데 올해의 특징은 작년까지는 주로 우리가 국내 지향적이었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통일과 우리의 꿈은 우리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목회자 통일 지도자 포럼에서는 우리 1.5세대나 2세대의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번에 한국에 모셔서 한국교회와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 1.5세나 2세들의 차세대 우리 기독교 리더들하고 함께 같이 통일 비전을 쉐어하고 또 앞으로 통일시대 때 국내를 막론해서 어떤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또 이번에 특징을 가지고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회자 통일 준비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숭실대학교가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숭실 비전 2020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학교에 어느 조직이든 미래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10년 단위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네. 그 이제 2020년에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전을 저희가 이제 숭실 비전 2020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네. 작년에 120주년을 맞아가지고 2020 비전에 근거해서 조금 변형된 숭실 비전 4.0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숭실대학이 대한민국에 많은 기독교 대학이 있지만 사실 요즘 기독교 대학의 영성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숭실대학만은 기독교 정체성을 반드시 확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 풍부한 한국의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2020 비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또 지금도 계속 말씀 나눴습니다만 통일시대 통일을 선도하는 우리 일꾼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우리 숭실대학은 이 진리와 봉사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이제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요즘 대학생들에게 뭐 스펙을 잘 쌓고 뭐 출세지향적인 교육을 숭실대학은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배운 진리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남을 섬기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다하는 인재를 만들어가겠다는 게 숭실의 인재상이고 그리고 숭실대학은 다른 대학 학생들에 비해서는 나 자신과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먼저 국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인재상에 담아 있는 게 숭실 2020 플랜에 들어가 있고요. 또 요즘같이 이제 취업도 어려우니까 우리 숭실대학은 창업과 융복합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대학. 그래서 국가도 우리 대학을 창업 선도대학으로 인정을 했고요. 금년에는 창업 선도대학 가운데도 숭실대학이 더 베스트라 가지고 저희들에게 부여진 국가의 타이틀이 최우수 창업 선도대학이라고 숭실대학을 이렇게 지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숭실 2020에 담겨져 있는 숭실대학의 어떤 비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평양 숭실 재건, 이 목표를 위해서 사실 이 그 숭실대학교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만 또 한국교회도 같이 이렇게 좀 협력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계신지.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평양 숭실 재건 추진하겠다고 이제 비전을 선포했고요. 금년 봄에 지금 평양 숭실대 설립된 우리 평양 숭실 캠퍼스의 모형을 숭실대학의 한경지 기념관 로비에다가 제작해서 만들어 놨고요. 또 평양 숭실 캠퍼스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 존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121주년을 맞아서 10월 10일 날 평양 숭실 재건 추진 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는 이걸 추진할 수 있는 평양 숭실 재건 추진단을 조직화시켜서 만들어놨고요. 바로 이 평양 숭실 재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평양 숭실 재건에 관한 로드맵과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계의 대표적인 우리 지도자급들도 다 우리 평양 숭실 재건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모셔서 한국교회와 같이 한 마음으로 평양 숭실 재건을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건 숭실대학만의 이건 비전과 꿈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꿈을 같이 나눠야 되고 또 우리 한국 민족의 또 꿈이어야 되고 그런 로드맵인데 이건 우리 성경 말씀대로 인간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저희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한경직 목사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중요한 민족 기독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계승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쉬운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서울 숭실, 저희가 16년 동안 평양 숭실,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16년간 단절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54년에 한경지 목사님이 숭실대학 졸업생이세요. 한경지 목사님이 자랑스러운 졸업생이시죠. 한경지 목사님에 의해서 서숭실이 재건이 됐고 전 그것을 다시 서숭실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3의 부활은 다시 이제 평양에 가서 평양 숭실을 회복하는 게 이제 또 다른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경지 목사님이 보여주신 어떤 신앙의 본이 있지 않습니까? 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셨던. 그게 우리 숭실대학의 어떤 권학이냐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 때 치열한 경쟁 속에 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 숭실대학만이라도 최소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경지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신앙의 모범 그런 것들 학생들에게 좀 교육으로 좀 실현시켜 나가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통일시대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숭실대학의 도전이고 과제고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뭐 여쭤보면 이렇게 술술술 나오시는 게 사실 얼마나 그 많은 그 내용들을 그만큼 이제 습득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애쓰고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요. 20시즌 모두가 같이 고민하는 고민을 제가 그냥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담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 마무리 질문으로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혹시 우리 총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듣고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모태신앙이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좀 힘을 잃었다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을 하나 되기 전에 저는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사실 저희가 좀 힘을 잃었다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하는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좀 그 힘이 좀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작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교회학교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목양 프로그램보다는 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든지 통일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을 해서 미래 세대의 통일 시대 주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에도 한국교회가 좀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평신도로서 한국교회를 바라는 저의 느낌이고 저의 소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황준성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은 전국에, 28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